It's a Monday kind of feeling on a Tuesday afternoon. I can hear Wednesday calling, but then Thursday comes too soon. And by Friday I'm ready for a Saturday affair. 'Cause on Sunday I'll be happy, the afternoon is here. 전에 올린 스스로 책 읽는 아이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10가지 방법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인기가 많아서 2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10가지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아이에게 스스로 책 잘 읽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아이와 책을 만나게 할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만난 인생 책들도 타이밍이 중요했듯이 아이에게도 이런 인생책을 만나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타이밍이 있는지 그럴 때 책을 읽히는 팁도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소개하기 앞서 아이들마다 연령이나 상황들이 다르니 그에 맞춰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글책을 잘 안 읽는 아이들, TV를 더 좋아하거나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영어책만 더 보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한글책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한글책은 잘 읽지만 영어책을 거부하거나 덜 좋아해서 영어책을 좀 더 읽히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책으로 적용해보세요. 또 읽기 독립이 필요하거나 글밥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글이 많은 책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타이밍을 적용해서 아이가 꼭 읽고 싶은 책을 만난다면 아이도 힘을 내서 끝까지 완독할 거고 자연히 읽기 능력이 상승하며 독서 습관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할 때만큼 책을 읽히기 좋은 타이밍이 없는 것 같아요. 바다나 산, 유적지, 해외 어떤 나라 등 갈 여행지가 정해지면 그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갈 건데 얼마나 멋진 곳이냐면 하면서요. 그럼 평소에 책 읽어라, 책 읽자 이렇게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겠죠. 저희는 여행을 많이 다닌 편인데 일단 가장 최근에 간 영국과 스페인 이곳에 가기 전엔 위인전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 화가 피카소, 달리, 후안미로 등 워낙 위대한 예술가들이 많은 나라인데다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 이들의 작품을 관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미리 위인전을 읽히고 가서 함께 관람을 했는데요. 아이가 독서를 통해 자신의 취향의 작품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피카소의 거울 앞의 소녀에 완전 매료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웃었던 에피소드가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에 가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니까 아이는 출발할 때부터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미술관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뉴욕 모마에 그 작품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저는 예전에 모마에 가서 그 작품을 봤었는데 아트샵에서 사주는 걸로 달래긴 했는데 어쨌든 아이가 좋아하는 화가와 작품도 생기고 또 예술가들의 위인전을 읽고 느낀 걸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과 뿌듯함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꼭 여행 가기 전에 읽지 않고 여행 중이나 여행 후에 읽어도 좋겠죠. 영국에서 대형 박물관을 다녀온 후로는 아이가 파라오, 피라미드 등 고대 이집트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다녀와서 그에 대한 책을 찾아 읽으니 아이가 더 잘 이해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보고 겪은 문화를 자기 것으로 풀어내는 모습에 엄마로서도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행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서점을 꼭 들려보는 편이에요. 그럴 때 책을 아이와 함께 몇 권씩 사기도 해요. 여행지에서 산 책은 더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제주도도 많이 갔었는데 제주도 관련 그림책은 종류도 많고 재미있는 책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제주도 책과 함께 체험한 이야기는 워킹맘의 책류가 편에서 어떻게 여행지와 책을 활용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제주도에 관한 다양한 그림책을 읽고 여행에서 책의 내용을 직접 경험하고 집에 와서 제주도에서 딴 청귤로 청귤청을 만들기까지 하니 아이가 정말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에 가기 전에는 Y책 아시죠? 학습만 하긴 하지만 정보들이 많고 아이도 좋아하는 편이라 저는 학습만 하도 크게 가리지는 않고 읽히는 편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발달 상황이 주제가 되는 책. 이 빠진 날,
두발 자전거 연습할 때, 친구랑 싸운 날, 유치원이나 학교 처음 가는 날, 동생이 생긴 날 등 아이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성장기를 겪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이 정말 많죠. 제목만 딱 봐도 아이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 이야기가 분명히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공감만큼 자신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는 게 또 없잖아요. 이런 타이밍을 책으로 겪게 해주면 책은 늘 내 친구 같은 인생의 동반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잊지 말고 일주일 내에 질문과 관련된 책을 구비해서 함께 보기. 사실 이 세 번째 상황이 가장 아이가 타이밍의 찬스를 주는 절호의 기회이자 엄마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는 옛날엔 차가 없어서 어떻게 다녔어? 옛날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녔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질문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책을 굳이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집에 있는 전래동화 책이나 과학의 발달 이런 책들을 몇 권 골라서 여기 나오지 않을까 하면 함께 읽어줘요. 일단 책을 읽다가 아이가 질문한 그림이나 상황이 비슷하게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땐 차를 발명하기 전이라 걸어 다니거나 말을 타고 다녔지? 그러다가 마차를 발명하고 자전거를 발명하고 차를 발명하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자신이 가진 질문은 모두 책 속에 있구나를 반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책은 책대로 읽어주고요. 그럼 일단 한 권 읽기는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슬쩍 또 다른 전래동화나 자동차 관련 책을 꺼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여섯 권은 금방 읽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함께 본 후 관련 책을 보여주기.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라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로 거부감 없이 즐겁게 본 후 관련 책을 슬쩍 내밀며 우리가 봤던 게 책으로도 있네? 여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또 다른 내용이네? 더 재밌다 이건. 이런 식으로 살짝 어필해주면 아이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아이와 함께 봤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아이는 창작책, 이야기책을 좋아하는 반면 자연관찰책이나 과학 등 비문학 책은 크게 흥미를 못 느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과학, 상식 등을 다큐멘터리를 찾아 보여주는 게 저희 아이에겐 더 효과적인데요. 나의 문어 아저씨를 보여주고 집에 있는 해양동물 관련 자연관찰책을 슬쩍 내미니 전과는 다르게 바로 흥미를 보이며 즐겁게 읽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미디어의 도움을 받으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것 같아요. 단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책으로 꼭 연계시켜 보세요. 다섯 번째, 가족 주말 나들이. 예를 들어 체험활동, 박물관, 동물원, 민속촌, 유적지 이런 것들을 가기 전이나 후에 관련 책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행뿐 아니라 일상에서 어딘가로 나들이 가기 전이나 후에 그에 관련된 책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사과 따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민속촌에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흔히 독후활동이라는 개념과 비슷한데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먼저 체험을 하고 나서 흥미가 많이 있을 그 타이밍에 책을 옆에서 펼치는 거죠. 직접 경험한 후 생긴 많은 호기심들을 깊고 넓게 알려주는 책의 매력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 안에서 보여주기도 해요. 행선지가 경복궁이면 경복궁에 관련된 책을 차 안에서 보여주는 식으로요. 가는 행선지에 대한 흥미로운 책을 볼 수도 있고 가는 길에 아이가 흥미가 없다면 돌아오는 차 안에선 아이 태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아이가 무언가 호기심을 느낄 때 자연히 책을 펼쳐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아이가 최근에 좋아하기 시작한 것. 어느 날 아이가 친구가 사슴벌레를 키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엄마한테 사슴벌레를 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엄마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사슴벌레를 먼저 아주 잘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키우다가 잘못 키워서 죽이면 안 되잖아. 하며 사슴벌레 책을 한 4-5권 같이 읽을 수 있겠죠. 아무리 책을 싫어하는 아이라도 사슴벌레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책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사슴벌레와 항상 많이 비교하는 장수풍뎅이로 호기심을 넓혀주며 또 장수풍뎅이 책을 슬쩍 들이미는 거죠. 그 후엔 다른 곤충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의 관심사를 넓혀주며 독서 양도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사슴벌레 키우기 정말 쉽거든요.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니 무언가를 키워야 할 때 그나마 엄마 입장에선 덜 수고스럽더라고요. 7번째, 유치원 수업이 연계된 책. 유치원에서 보통 프로젝트 수업이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수업들이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을 병행하며 배우는 주제인 만큼 호기심이 올라가는 시점이니 그럴 때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아이는 세계의 문화 관련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때 세계의 문화와 역사, 지리, 환경 등과 관련된 책들을 쭉 보았어요. 꼬마다글이라는 전집인데 아이 눈이 반짝반짝 호기심이 가득한 게 보이더라고요. 8번째, 도서관 서점 대리권.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라고 하듯이 그냥 책 많은 곳에 앉혀놓으면 아이들은 모든 집을 읽는 것 같아요. 처음엔 안 읽는 아이도 한 번, 두 번 가면 갈수록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읽기가 익숙해지고 독서량이 많아지면 자연히 습관이 잡히겠죠. 요즘엔 코로나로 도서관이 문 닫을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땐 사람들이 가장 없을 시간에 마스크 끼고 아이와 서점에 잠깐 들러서 읽고 싶은 책 4-5권 고르라고 해서 사오세요. 그것도 조심스럽다면 아이들은 새 책도 일단 눈길을 돌리잖아요. 새 책을 주문해서 들여놓으시길 추천합니다. 9번째, 생일,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들을 활용하기. 1년에 설날, 발렌타인데이, 한글날도 있고요. 할로윈, 추석, 크리스마스 기념일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이와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고 아이들도 좋아하죠. 저희 아이는 보통은 영어책보다 한글책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주제들로는 영어책에서 많이 찾는 편이에요. 저는 전집을 주로 사는 편인데 창작 전집에 생일,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상황이 있는 게 많더라고요. 한글책으로는 프레벨 디즈니 명작에서 많이 봤었고요. 영어는 ORT, 옥스포드 리더스 트리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ORT는 아이의 수준과 단계별로 책이 구성되어 있고요. 디즈니 명작은 글밥을 확인하시고 아이에게 맞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집안 곳곳 잘 보이는 곳에 흥미를 끌만한 책을 놓아두기. 이건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린 거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이라면 꼭 전편을 보시길 바라고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한 번 더 책을 아이가 집어 읽을 만한 곳에 덫처럼 놓아보세요. 아이가 털썩 앉아서 읽을 수 있도록요. 코로나로 힘든 요즘 아이와 함께 집에서 아이의 타이밍에 맞는 책으로 스스로 책 읽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노력해 보시길 바랄게요.